소득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고 세상은 안전하게.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경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신 두 분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또 편하게 얘기를 나눴던 두 분입니다. 손세화시 의원님 그리고 김대영 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첫 회였어요. 주위 사람들 많이 보셨나요?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딱 그 유튜브로 이제 했을 때 거기가 너 왜 있니?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잘생겨서. 그건 아니고 그냥 좋은 기회에 있어서 열심히 촬영하고 했더니 칭찬 많이 해주더라고요. 칭찬을 받으셨어요. 우리 시의원님 어떠셨어요? 재밌다. 뭐 할 얘기 더 많은데 왜 그것만 하고 왔어? 아니면 편집 많이 당했어?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은요. 직업, 우리 취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 일자리에 주력하는 정부, 청년을 벼랑으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활동을 또 청년 조직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나 이런 이슈들이 항상 먼저 눈에 띄어요. 저도 같은 청년이라서 공감됐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좀 더 이겨내 보자. 혹은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청년 고용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뭐 빠른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눈에 보이는 그런 수치가 잘 안 나오니까 이런 아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더 많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런 정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는 효과가 큰 거예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랑 노인 일자리가 약간 다른 게, 어르신들은 뭐 환경 미화하는 것도 나는 그거 꼭 하고 싶다. 또 산불 감시 요원 뽑는다 그러면 몇 명 안 뽑는데도 지원자가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청년 일자리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중소기업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 뭐 6,000개 정도 되는데 뭐 사람 구하기는 힘든데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뭐 근무 환경은 안 좋다. 이러다 보니까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적고 또 기업에서 원하는 요건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죠.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좀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은 청년들이 기반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딸, 내 손주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일은 또 이 노인 일자리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진짜 안 가리고 하시거든요. 일단은 또 이제 이 노인 일자리 자체가 한 달에 한 27만 원 정도 받아가세요.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들 자체가 질이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뭐 부업이라든지 뭐 환경 미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은 진짜 특별같이 하시거든요. 막 저희가 9시에 근무를 시작하면 막 8시, 7시 반쯤 오시거든요. 그런 면을 봐서 이 청년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괴리감이 많이 느껴져요. 뭐 양질의 일자리가 뭔가라는 거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도 분명히 지금 수준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청년들한테는 뭔가 이 일자리의 수준만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까운 듯 먼 세대입니다. 뭐 20대 나름의 고충이 있겠고요. 30대도 마찬가지로 고충이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앞둔 20대 같은 경우는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또 일을 해도 집 하나 사기 진짜 힘들잖아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근데 만족스럽다 나왔어요? 네. 급여 수준은 좀 불만족스럽죠.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라는 이 직종이 급여 수준이 조금 많이 낮아요. 그래도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되게 잘하고 있고 또 제 전공이 또 그거다 보니까 잘 맞고 하고 있는데, 급여만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20대 고민이 따로 있고 30대 고민이 따로 있었어요. 20대는 이제 취업하는 거면 몰두하면 되고, 30대는 이제 취업은 됐으니까 그 전제로 결혼, 그다음에 이제 주거, 육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의 30대는 20대의 고민이 그대로 30대까지 누적이 된 거예요. 취업은 취업대로 못한 상태에서 결혼도 결혼대로 못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주거 문제, 육아 문제. 그러니까 사실 30대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20대 고민을 뭐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30대 생활의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뭐 육아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고 계속 악순환이 뭐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정부에서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대부터 30대까지 저도 고민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노인과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아까 의견 충돌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라가 뭐 죄다 청년을 위해서 다 예산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양보를 안 해서 이렇게 대립을 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 다 의견에 좀 동의는 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60대신데 너희들은 너무 바란다. 예. 노력은 안 하고 너무 바라고 뭐 돈만 달라고 그러고 왜 노력을 안 하냐? 다 하면 할 수 있다. 이제 라떼는 말이야가 이제 바로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게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곡괭이질을 해도 뭐 희망이 보이면서 곡괭이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도 얼마나 두려운 거냐 얘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 또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할 때는 그게 과연 기성세대의 문제냐라는 거는 동의가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사회 구조적으로 정책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를 세대 간의 갈등으로 가면은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건 정부에서 각 세대별로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서로 세대 간에 싸운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정책이 조금 더 뒷받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라떼는 말이야.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귓가에 맴도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빠가 올해 71가 되셨는데 아빠 또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짜 라떼는 말이야. 뭐 진짜 중동에 가서 일하고 뭐 다 일 안 가리고 있는데 요새 사람들 너무 일자리 가리고 고생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하다못해 뭐 사지 멀쩡한데 기본소득이니 뭐니 청년들한테 퍼주니 뭐니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또 기성세대에 대해서 청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기존에서 뭐 다 장악하고 기득권이 있으니까 신규 진입 힘들다. 하다못해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기존의 세력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하다못해 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다. 근데 청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에서 무슨 사업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청년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가지고 사업체를 차리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루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청년이지만 70이 된 우리 아빠를 보면서 저 어르신은 우리 아빠 또래, 아빠 친구,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 딸한테, 내 손주한테 얼마의 기본소득이 간다고 해서 그거를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가족 같은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정말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좀 이해하면서 정부 정책 같이 좀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온 말인데요. 정부 정책 지금 뭐가 되게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고 또 내가 정책을 만든다면 어떤 정책이 좋을까 이런 거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지 딱 1년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창 청년 구직수당이 도입되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딱 제가 구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런 구직수당, 취업수당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도움을 받은, 지원을 받은 친구들의 얘기 들어보면 되게 만족해하거든요. 월에 50만 원씩 받는 6개월 동안. 취업 준비생이 그렇죠. 담비 같네요, 진짜. 그 50만 원이면 그래도 삼각김밥에서 도시락은 사 먹을 수 있고 프로필 사진 하나 찍는다고 해도 정말 싸게 찍지 않잖아요. 프로필 사진 하나가 막 비싸면 10만 원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갖춰서 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거든, 청년들한테. 내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걸 만들고 싶으세요? 물론 그 돈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건 아니죠. 근데 돈이 있으면 그래도 네, 좋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작년부터 시행한 청년 기본소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경기도에서 이제 시행해서 저희 포천시 청년들도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란 만 24세의 주민 중에서 경기도 거주 3년 된 그런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이 나가는 건데 연 100만 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25만 원 지역 화폐로 나가는 건데요. 반응이 저희는 좀 괜찮습니다. 1,540명 중에 한 83%인 1,300명이 받아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 화폐로 받으면서 그걸로 이제 지역에서 소비하면서 지역 소비층도 좀 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지 않나. 또 포천 시민들이 이런 정책이 있고 내가 돈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나요? 일단은 잘 몰라요.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많이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몰랐던 사실도 몇 가지 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좀 안 되는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 정부에서 지역정착 지원형 뭐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거 있는데 저희 포천에서는 뭐 포천 농촌 관광 해결단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10%는 이제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90%는 뭐 정부 비용, 시 비용 뭐 이렇게 합쳐서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청년을 위한 일자리일까? 일자리 내용을 보면 뭐 단기간, 뭐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들이 많은데 그럼 이거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업체의 인건비 90%를 대주는 기업형 일자리 아닌가? 그러고서는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PR하는데 이런 거를 면면이 다 뜯어보면 좀 실감을 못하는 정책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고요. 또 이런 걸 좀 공감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려면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청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반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서 좀 들어야 되고 이런 목소리를 들으려면 청년들을 모아서 시에 직접 제안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청년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책에 반영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책을 만든다면 우리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면 뭐 어떤 걸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포천시에 경로당이 30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청년센터가 없어요. 뭐 다들 그냥 온라인으로만 소통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일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경로당에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협심해서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청년센터를 만들면 청년들이 뭐 하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똘똘 뭉쳐가지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국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뭐 시에 하나 정도씩은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거 청년 창업이든 뭐든 어떤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청년 할당제.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청년이 한 10%든 20%든 그 조직에 들어가서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청년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만 그렇게 실시할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전반에서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은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발전하잖아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또 있어야 발전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면 청년이 참여를 해야 되죠. 청년과 소통을 해야 되고 청년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 그리고 노인의 정책, 일자리 정책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모두는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또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서 지혜롭고 현명한 정책으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이해하고 돕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손세화시 의원님, 김대웅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